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022년 1월 3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이제 우리 다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해 첫 시장이어서 오늘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장은 뭐 늘 그렇듯이 3시 30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워밍업을 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래량 그런 걸로 워밍업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비교적 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처음 할 때 이제 새해에 희망을 안고 0.69%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998, 거의 3,000포인트에 가까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3,000을 넘어가지고 3,01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제한적 매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싶은 것만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관이 이제 저렇게 팔아대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관들은 이제 매도폭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작년 연말에 배당구에서 샀던 그런 이제 물량들을 계속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죠. 늘 해오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이제 오늘 기관들이 보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다시 조금 내려앉아서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979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계속 내놓으니까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제 늘려가면서 지수는 이제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6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5,19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8,13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88.77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작년 말보다 0.37%가 오르는 강보권 이상으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0.48%나 상승한 1,038포인트, 거의 39포인트 수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한 1,039포인트, 거의 1,04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익 실현 물량 때문에 여기에 막혀서 한때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0.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폭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폭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밟아내리면 자기네들이 잘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에 다시 살려놓습니다. 내일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작년 12월 중순 이후에 그것들이 이제 팔리는데, 이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항상 연초에 코스닥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이미 외국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34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3,962억, 거의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713억 순매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37.83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이거 역시
0.37%.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다 지난 연말보다 0.37% 상승하는 걸로, 하여튼 새해 첫 시장은 뭐 그런 대로 몸을 잘 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점검해 보면, 좀 나쁜 소식이 나왔죠, 연말에. 12월 마지막 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직원 한 명이 현재까지로 이제 회사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1,880억을 횡령을 했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자본금 대비해서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45살 먹은 이모 씨 이렇게 밝혀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1일 날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루에 막 1,430억을 기타 샀다 이래갖고, 그 누구냐 막 이렇게 해서 뭐 슈퍼겜이냐 뭐 누구냐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동진 세미캠 지분의 7.62%를 산 겁니다, 당일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번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사들였던 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감독기관도 지금 조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 돈 1,880억을 빼다가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이제 뭐 딴 데도 좀 썼겠지만 이때 산 게 한 1,430억 정도 샀는데, 중간에 이제 그게 막, 근데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사면 이거 금방 알려지는데 이걸 왜 알려줄 것 뻔한데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한 7% 손해 보고 팔았어요. 그 이 사람이 팔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 사람이 판다는 소식이 이제, 그러니까 물량이 다 빠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매도 다음날 18%인가 올랐었어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지난달에도 몇 차례 오르고, 그래서 이게 뭐 한 5만 원이 넘었었죠, 동진세미캠이. 근데 이제 이게 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본의,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기 자본의 91%가 넘게 지금 횡령을 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고소장이 제출돼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를 당연히 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으로만 봤을 때 이게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회사 돈을 횡령했으니까.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선의에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상당히 걱정입니다. 오스템 뭐 임플란트 쪽이 좋다고 막 그래갖고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간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의외로 좀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던 그 원자력 관련, 이게 이제 그 EU에서 원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냐 마냐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독일은 분류 안 한다. 원전은 녹색 사업 아니다. 그래 꼭 프랑스 같은 데는 넣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EU에서 최종적으로 그 녹색 사업에 분류하는 걸로 정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EU의 이런 결정이 이제 초안이 확정인데 EU에서 되면 우리나라도 이게 녹색 분류 체계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런 게 다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이제 여러 기사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기사에 따라서는 이제 또 난데없이 뭐 원전 단가를 가지고 이제 원전을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기사 같아요. 그래서 원전 단가가, 우리나라는 원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이 더 비싸다, 단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뭐 얼마가 지나면 점점 태양광이나 이런 거의 단가가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뭐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태양광 패널을 깔면 그 밑에 있잖아요. 수면 위에 깔면 그 이게 물이 썩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나무 베고 산
내다가 이거 패널 깔면 그 오래된 나무, 이거 뭐가 환경보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또 갑자기 이거를 또 단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아직은 이런 흐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보완, 또 방사선 유출에 대한 보완, 이런 게 이제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원전 같은 거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 놓고 보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은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앞으로 이제 많이 주가가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고, 또 이제 원자력 관련 오늘 더 힘을 실어준 거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에서 이집트의 알다바인가요? 알다바라고 부르는 그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단독 입찰 같거든요. 웬만하면 할 것 같아요. 이게 조 단위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오늘 불어닥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전 관련이 이렇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또 게임주가 오늘, 근데 오늘 첫날 움직인 것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게임주가 그 넥슨의 그 던전 앤 파이터 등 그 신작 이런 거 기대감으로 오늘 넥슨 지친 넷게임스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게임 주요 개발사들이 이 1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신작이 쏟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NFT 탑재된 그 P2E 게임 시장. 근데 이게 2분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국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이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받았고, 또 외교부 장관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 중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게임주도 상당히 간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중에서 로스웨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중국의 5G 기업하고 1조 6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늘 연결이 되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또 한 차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그 새해 첫날 시장이었지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격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지난 연말에 샀던 그 배당부시에서 샀던 물량을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조금 더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600억이 넘게 샀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HTS를 시간 나실 때 쭉 점검해 보시면 알 텐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일부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우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13만 주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2,500이 빠졌지만 오늘 36만 5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제가 이제 말씀 자주 드리는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때 연초되면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이 사고 이랬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그 공식이 잘 안 먹힌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고 있어요. 자기네가 사고 싶은 것만 사고 있다. 그래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걸 외국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 실현 물량을 파는데 그것도 다 안 팔아요. 그래서 오후 되면 항상 그 매도 강도를 외국인들이 줄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조금 살아나게. 그래서 또 내일 가면 또 그러고 이거는 이제 몇 차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얘기는 반대로 팔 물량이 아직 남았다. 남았는데 장 죽일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말 특집에 오늘 이제 썸네일도 그렇지만 범 내려온다 이렇게 해갖고 특집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많이들 보셨고 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 난 이런 종목이 좋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여러분이 뭐 참고만 하시지 뭐 따라 하시고 이걸 사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나 또 제가 제시해드린 올해 2022년에 매매 전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그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매수 사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하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도엔 매도가 진짜 더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여러분 뭐 그게 없으시면 다시 이제 범 내려온다 2부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제가 표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표를 달아드리지만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좌라고 가운데 노랗게 된 내 계좌로부터 거리들이 이렇게 종목들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섹터별로.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 빠른 분은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 안 빠른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이거는 긴 호흡으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계좌에 가까이 있죠. 근데 계좌에서 가까이 있지 않고 먼 쪽에 있는 거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올해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쪽의 섹터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다. 100을 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가까이 두고 하는 애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할 때 매도를 어떻게 5번에 나눠서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애는 3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리고 딱딱 긁어서 다 보내고 떨어지면 다시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가까이 두면서 얘는 좀 모아도 갈 수 있고 긴 호흡으로 본다 하면 그래도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주식시장은 오르면 팔아야 돼요. 특히 올해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올라서 팔 때 이거는 5번에 나눠서 팔다가 미처 다 못 팔았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남은 거는. 그 남은 거 기준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거리상으로 나눠놓고 색깔상으로 섹터 구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주식을 좋은 주식이지만 트레이딩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올라가는데 이거를 난 무조건 이거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더 먹어야지 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요? 그냥 꿈속에 갈비 뜯고 다시 제자리에 오거나 심지어는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저는 뭐 종목을 가지고 뭐 한 10몇 년 있었더니 벼락부자 됐다. 주식 투자는요, 벼락부자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냥 은행이자보다 많이 받고 주식시장에 남들만큼 버는 거지 남보다 더 버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벌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남만큼만 벌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일부 그 범 내려온다 일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증권사들이 3천 기준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잡은 지수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해서 샀는데 이게 10%가 넘어갔다. 그럼 팔 준비해야죠. 팔 준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팔 준비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한다. 근데 트레이딩은 토막을 짧게 썰고 쉽게 얘기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되는 놈은 여러 토막을 썰고 분할 매도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지수가 얼마야? 아, 이게 장이 안 되나 봐. 다 팔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까이 있는 섹터, 멀리 있는 섹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 매매는 늘 일어나는 거지. 어느 날 주식 매매하고, 어느 날은 관망하고, 어느 날은 뭐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 각각의 성격에 맞게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뭘로 관리한다? 내 계좌의 토탈 밸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금은 반드시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암만 장이 좋다고 느껴져도 10%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애초에 생각보다 야 이거 너무 이 종목 대박이네. 이거 너무 오른다. 이거 막 흥분해 갖고 이제 파는 거 잊어먹고 조금만 더. 그럼 여러분 그런 그 이솝우화 아시죠? 포도밭의 여우. 여우가 포도밭 그 구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포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져서 그 구멍으로 다시 못 나가는데.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농부한테 그 붙잡혀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이 먹어서 들어온 구멍으로 다시 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명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법 내려온다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말 특집에 대한 조금 보충 강의도 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